네, 안녕하십니까. 금자남TV 송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인사 영상, 지난 첫 번째 영상이고요. 첫 번째 영상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먼저 다루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금융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려다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 실은 저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영상들이라던가 많은 책들에서 다루는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쉬운 예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자 해요. 자, 분산 투자라는 거 우리 이전부터 많이 들어봤는데, 분산 투자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제일 많이 들었던, 마치 격언 같죠. 이제 금융에서의 격언처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는 게 이제 우리가 분산 투자를 이야기할 때 있어서 격언과 같은 거예요. 맞죠? 자, 그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걸어가다가 넘어졌을 때 한 바구니에 있는 계란이 전부 다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손에 힘이 풀려서 바구니를 놓쳤을 때 그 계란이 다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한 바구니에 안 담으면, 예를 들어 손이 두 개니까 바구니 두 개로 나눠서 들었어요. 걸어가다가 왼쪽 손에 또는 왼쪽에 누가 부딪혀서 왼쪽 손에 들고 있던 계란 바구니를 놓쳐요. 제가 딱 떨어져 갖고 깨져버렸네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역시 분산 투자하기를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하죠. 왜? 절반은 건졌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분산 투자를 이해를 할 때 막연하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게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요, 실은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분산 투자는요, 어떠한 변동 또는 충격, 변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시장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나 요인들로 인해서 현재 내가 취하고 있는 포지션이에요. 예를 들어 주식을 샀든 채권을 샀든 금과 같은 실물 자산들을 샀든 부동산이든 상관없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떤 방향일지 몰라요. 떨어질지 올라갈지. 그럼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한쪽 방향에서 생기는 손실을 또 다른 방향에서의 이익이 상쇄시켜 줘야지만 분산 투자예요. 맞죠? 근데 방금 예시를 다시 되돌아가 볼까요? 계란을 바구니 두 개로 들고 들어가다가 한쪽을 떨어뜨려서 깨져버렸어요. 그럼 얘는, 그래서 이 외부의 충격이 부딪힘이죠. 왼팔의 부딪힘. 그로 인해서 계란이 깨졌을 때, 그럼 오른쪽에 계란만 남은 거지, 왼쪽 계란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는 게 한쪽이 손실을 크게 봤을 때 다른 일방이 손실을 보지 않았다. 그래서 난 분산 투자를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개념, 우리 매우 쉽게 접근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하고요,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분산 투자 다시 한번 예시, 계란을 들고 가다 한쪽이 깨져버리고 한쪽이 남아있을 때 내가 절반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분산 투자에 성공했어 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진짜 분산 투자가 되려면 어떻게 됐어야 될까요? 계란을 두 손에 들고 가다 한쪽이 깨졌을 때, 예를 들어 계란이 총 10개예요. 5개 들고 갔고 계란이 하나에 100원이었어요. 시장에 오늘 나올 수 있는 계란은 나만 계란을 공급하니까 계란은 10개가 전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절반이 깨져버렸으니까 5개밖에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량이 줄어든 거죠. 원래 10개를 공급하기로 했던 게 5개로 줄어드니까. 그럼 뭐가 올라요? 그렇죠. 공급량이 줄어들고 수요가 일정하다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요거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도 제가 나중에 한번 풀어는 드릴게요. 쉽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줄어들고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물건값이 오르잖아요. 요걸 우리가 수요 공급이라는 용어로 쓰면 조금 헷갈릴 뿐인데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에 100원 하던 계란이, 그렇죠, 개당 200원으로 올라버려요. 그러면 5개의 가치는 마찬가지 동일하게 1000원이 되겠죠. 이랬을 때만 분산 투자라는 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반은 깨트렸는데 나머지 절반의 가격은 100원밖에 안 해. 전과 동일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그렇죠, 분산 투자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로 나눠 담아서 손실을 약간 줄였다. 그래도 이제 한 바구니에 담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래도 나눠라 이거지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가장 효율적인 관점에서의 분산 투자는 한쪽에서의 손실이 다른 한쪽에서는 이익이라는, 즉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도록 자산을 구성하는 게 분산 투자의 핵심이다. 아시겠죠? 또 다른 예, 아주 간단한 예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재밌는 이야기로.
그 옛날 이야기 하다가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머니가 아들 둘을 둬요. 그렇죠? 뭐 첫째와 둘째를 두고 있는데 첫째는 아이스크림 장사고 둘째는 우산 장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는 매일같이 고민을 하고 걱정이 많았대요. 왜 그런지 들여다보니까 날이 화창하고 쨍쨍하고 너무 좋은 날에는 아이스크림이 잘 팔려요. 대신에 비가 안 오니까 우산 장수 아들이 우산을 하나도 못 판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에는 우산 장수 아들이 우산이 엄청 잘 팔리는데 아이스크림 파는 아들은 하나도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또 아이스크림 파는 아들이 못 팔았을까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들었던 옛날 이야기에 대한 부모가 이제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인 건데, 실은 이 이야기에서 만약에 이 엄마가 아들들에게 너는 아이스크림 팔고 너는 우산 팔아를 지시했다면 엄마는 투자의 귀재예요. 워렌 버핏 저리 가라라 이거죠. 방금 제가 이제 계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느낌이 팍 오시죠?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예요. 한쪽이 안 팔렸을 때 다른 한쪽에서의 2배만큼 양이 잘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가족은, 이 아들 둘을 둔 어머니는 밥을, 끼니를 굶을 일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뭐 겨울이 왔을 때는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비가 오고 화창하다 이렇게 두 가지의 날씨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분산 투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방금 제가 잠깐 얘기했죠. 비가 오거나 해가 쨍쨍하다고 이 두 가지 상황만 가정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돈이 벌어요. 하지만 겨울이 온다면, 그렇죠? 겨울이 오고 비가 안 와요. 눈이 안 와요. 그러면 우산도 안 팔리고 아이스크림은 더 안 팔리고 그때부터 엄청 힘들어지겠죠. 이해되나요? 분산 투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에서 분산 투자에 대한 개념은 이런 거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그렇다면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요 얘기를 이야기라는 예시를 바탕으로 하나 덮어 씌워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됐죠? 네. 자, 첫 번째 영상이었는데요. 참 어색하기도 하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영상을 많이 찍고 수백 명 앞에서 매일같이 강의를 했던 사람인데도 이렇게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약간 어색함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자,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이제 마음에 들거나 또는 제가 최신 업데이트하는 영상들을 계속 보시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대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네. 그럼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